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플라스틱 국제조약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또 다보스 포럼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송주로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각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라는 기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참 지겹지만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참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이렇게 규제라든지 이니셔티브 아니면 직접 이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OECD가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현행대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폐기물 비율이 2060년까지 현재 거의 3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3가지 예측 시나리오를 포함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로 보시면 2019년도 4억 6천만 톤에서 60년이 되면 12억 3,100만 톤 이게 플라스틱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같은 기간에 3억 5,300만 톤에서 10억 1,400만 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배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플라스틱 폐기물과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 많이 사 먹고 또 택배 이런 거 통해서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포장지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폐기물도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는 4가지 영역에서 대처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딱 15% 정도가 재활용을 위해 수집이 되는데 상당 부분은 여전히 그냥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해서 이제 화학 처리든 물리 처리든 이 처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플라스틱도 기준을 환경부 기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투명한 플라스틱이냐 인쇄가 되어 있느냐 색깔은 무엇이냐 종류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잔여물도 남고 이제 그래서 9%만이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전체 폐기물 중에. 생각보다 우리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이 이 플라스틱의 원료, 재생 원료라고 합니다. 이 재생 원료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 원료의 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0만 톤이 19년에 하천 호수 바다에 버려요. 또 플라스틱 내 대기에도 피해를 주는데 이 하천수 바다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이로 인해서 섭취하고 해양 생태계 이런 곳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화석 연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한 전 세계에서 3.4%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는 정말 간편하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좀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어차피 키워야 된다. 왜냐면 수요가 있어야 또 공급도 늘겠죠.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또 순환적이고 혁신적인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촉진하고 요 전과정 평가. 이제 전과정을 얘기하죠. 이제 생애 주기, 플라스틱이 생산서부터 이제 폐기되고 재활용되기까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순환적으로 많이 돌릴 수 있게 손실되는 거 많이 없게 이렇게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국내 정책 강화하고 국제 협력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해라 라는 것이죠.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영미권, 중국, 인도 할 거 없이 많이 대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미국은 32년부터 국립공원 400여 곳을 포함한 공공부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완전히 중단한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강 둔치, 이제 한강공원에서 많이 시켜먹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엄청난 일이죠. 한강공원 생각해보니까. 데팔랜드 내무장관이 4억 8천만 에이커, 5,876억 평 정도의 공공부지에서 요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 조달 판매 유통을 줄이고 퇴비 또는 생분해성 물질과 같은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요 생분해도 많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분해된다는 건데 요 생분해도 아직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제품으로 만들면 요 물질이 분해될 수 있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고 그냥 버리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는 이번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플라스틱 식기류와 접시류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외는 이제 장애인이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하죠? 또 중국에서는 21년 1월 1일 식당과 주요 도시 상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금지법이 시행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이제 2020년 1월 16일에 이미 정책 문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쇼핑백, 빨대, 식기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이제 5개년 계획으로 25년까지 호텔, 이런 홈스테이, 이런 숙박업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도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시행하기 위해서 돌입했고요. 인도의 환경부 장관 부펜더 싱 야다브는 인도는 매년 35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비하겠다는 거고요. 캐나다는 이제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문제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플라스틱 국제조약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이제 되는 건데, 이게 또 다보스 포럼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175개국의 정부 대표 환경장관, 기업인의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규제 방향 및 내용, 국가와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규제 시행 가능성 등을 논의하면서 이 조약에 동의했고요. 이 조약이 뭐냐면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 생산, 설계, 폐기 요거를 얘기하는데 공정 전반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플라스틱, 책임 있는 플라스틱 요 말이 많이 쓰이죠. 책임 있는 플라스틱 소비, 또 국가 환경 행동 계획, 전략적 자금 조달, 공시 및 모니터링, 혁신 솔루션, 순환자원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국제조약도 한번 잘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참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슈퍼웜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벌레인데 이게 딱정벌레 애벌레래요. 딱정벌레 애벌레가 스티로폼을 먹고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전에 제가 농촌 봉사활동을 이제 대학 때 다녀왔는데 그때 놀랐던 게 담뱃밭이 있어요. 담배 키우는. 담뱃잎을 먹고 사는 또 벌레가 있거든요. 그 담뱃잎이 그 냄새 진짜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먹고 사는 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딱정벌레 애벌레는 스티로폼을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발견과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월마트나 P&G 같은 대표적 소비재 기업이 페트 재활용 연합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함께 뭉쳐서 같이 해보자라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또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용과 폐기 그리고 재활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와 또 기술 개발 또 이니셔티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플로깅과 같은 그런 행동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룬 거는 제 지인 중에 최근에 카페를 3명이나 창업을 했습니다. 요새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다들 자영업으로 특히나 카페를 창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카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라고 해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제 나중에 반납을 하면 돌려받는 그런 것들인데, 소비자 가맹점주들이 이걸 왜 부담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환경부가 발의한 이 규제가 기존에 이제 6월에 실행된 게 일정이었는데 12월까지 6개월이 미뤄졌거든요. 이 반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제기를 하고, 또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3명 중에 1명이 자기 카페에서는 빨대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제 제주도 이런데 플로깅하러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런 것처럼 참 이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현실 안에서 깊이 침투해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